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GUI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배우고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GUI라는 말을 잘 아는 학생도 있고 좀 낯선 학생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GUI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그래픽 사용자 환경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제 윈도우가 바로 이제 GUI의 예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파이썬으로 코딩을 하면서 텍스트 기반으로 파이썬을 이제 프로그램을 짜고 실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윈도우는 이제 여기 다양한 버튼이라든지 스크롤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클릭하거나 드래그하거나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래픽 사용자 환경이 되겠는데요. 파이썬에서도 이런 그래픽 사용자 환경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주부터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파이썬은 텍스트 기반이 아닌 윈도우 기반의 GUI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 모듈이 있는데 그것이 TK-INT라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TK-INT 모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TK-INT 모듈을 이용해서 GUI 프로그래밍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순서는 TK-INT란 무엇인가, TK-INT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TK-INT 모듈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위젯, 위젯은 이제 윈도우로 말하면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버튼이나 스크롤바나 아니면 이제 텍스트 박스 이런 것들을 이제 위젯이라고 합니다. 파이썬에서는. 그래서 이런 위젯들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실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GUI로 작성된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GUI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의 주제는 TK-INT 모듈에 대한 것입니다. TK-INT 모듈이란 무엇이고 TK-INT 모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거기서 제공하고 있는 위젯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진행하는 순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란 무엇인가, UI라고 하죠. UI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는 TK-INT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TK-INT에서 제공하고 있는 위젯들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란 사용자와 컴퓨터 시스템이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쓰이고 있는 이제 MS 윈도우 이전에 MS 도스라는 것이 있었죠. 도스에서는 사용자가 키보드로 이제 컴퓨터에게 어떤 명령을 텍스트로 내리면 또 컴퓨터는 그것을 어떤 모니터를 통해서 문자로 이제 또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이제 명령형 라인 인터페이스 CLI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런 CLI가 쓰이기 이전에 초창기 컴퓨터 194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는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이런 인터페이스가 발달하지 않았고 그래서 명령을 이제 파일에다 넣어두고 이 파일이 실행되면서 명령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배치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그리고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인터페이스는 GUI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 거죠. 이 GUI 환경에서는 이제 화면에 나타나는 물론 이제 키보드로 타이핑도 합니다만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손가락으로 터치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화면에 띄워진 그래픽을 조작하면서 이를 통해서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무엇이냐?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입출력 기능을 이제 알기 쉬운 아이콘이나 이제 버튼이나 이런 그래픽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는 어떤 요소를 제어하려면 그에 해당되는 그래픽, 버튼 또는 스크롤바 이런 것들을 조작해서 제어하겠습니다. GUI의 방식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동작은 일반적으로 그래픽 요소의 직접적인 조작을 통해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는 mp3 플레이어나 포터블 미디어 플레이어, 게이밍 장치, 스마트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런 수많은 휴대용 모바일 장치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대 운영체제들은 대부분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MS 윈도우가 되겠죠. 또는 리눅스나 OS X 등에서도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TK 인텔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TK 인텔은 GUI에 대한 파이썬의 이제 표준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배열을 사용하려면 num파이를 사용하듯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려면 TK 인텔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 표준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이제 GUI에 대한 표준 인터페이스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TK GUI 툴킷을 이용해서 윈도우 창을 생성해 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은 파이썬을 설치할 때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로 설치하진 않고 그냥 임포트를 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다른 GUI 이제 툴킷에 비해서는 좀 위젯이 좀 부족하고 좀 약간 유저 인터페이스도 좀 투박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쉽고 간단한 GUI 프로그램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TK 인트는 TCL TK를 이제 파이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가볍게 만드는 이제 GUI 모듈입니다. 그래서 TCL은 툴 커맨드 랭귀지의 약자로 일종의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이고, TK는 크로스 플랫폼에 사용되는 GUI 툴킷의 일종입니다. 자, 그러면 TK 인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K 인트를 사용하려면 일단 TK 인트 모듈을 임포트 해야 됩니다. 그래서 import TK 인터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는 뭐 from TK 인터 import asterisk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윈도우를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다 위젯을 이제 넣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윈도우를 만드는 이제 명령이 이제 TK라는 T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생성자입니다. 그래서 TK를 생성하고 그 이름을 이제 이 인스턴스를 이제 win이라고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임포트 별표를 했으니까 이제 from TK 인터 임포트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 모듈 이름을 안 붙여도 되지만 이렇게 임포트를 했을 경우에는 앞에 모듈 이름을 붙여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위젯을 이제 생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윈도우를 생성한 거고 위젯을 생성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자를 이용해서 보통 이제 어떤 객체를 생성할 때 생성자를 이용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그것을 여러 번 써왔기 때문에 그냥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젯의 이름을 또 인스턴스 이름을 붙여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윈도우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배치를 시키는 명령이 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젯은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만들어졌지만 화면에 나타나게 하려면 팩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레이블이라는 이제 위젯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adwell이라고 붙였고, 이렇게 이제 이 대문자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생성자를 이제 이용을 해서 그 인스턴스를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윈도우에 배치했습니다. 팩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컨트롤이 윈도우 상에 배치가 되어 있으면
윈도우는 뭐냐면 작업 대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는지 체크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돌려주는 프로그램이 메인 루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루프를 이제 이렇게 실행해주면 이제 윈도우 대기 상태에서 어느 이 컨트롤을 클릭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그 위젯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어떤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때 또 그것을 처리할 이제 명령에 따라 이제 다음 작업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벤트 메시지 루프, 메인 루프를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사용이 끝나고 나면 이제 디스트로이라는 명령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윈도우를 만들었잖아요. 윈도우를 파괴하는 겁니다. 지우게 되겠죠. 자, 이런 과정으로 TK인트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TK 창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레이블을 지금 아까 창에 띄웠죠. 그래서 이 레이블이 여기에 이제 생겨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레이블은 이 기본 설정되어 있는 크기로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윈도우 창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TK 해서 윈도우를 만들 수도 있지만 윈도우를 만들 때 윈도우 타이틀을 어떻게 하고 윈도우 크기를 어떻게 하려고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그냥 import tkint 하고 그 다음에 tk라는 명령에 의해서 이제 윈도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윈도우에 타이틀을 붙이고 싶다. 그러면 in.title에서 이 다운판에다가 이름을 넣어주면 이 이름대로 윈도우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 이름.title 제목으로 이제 창의 제목을 붙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오메트리를 이제 여기서 설정을 해주면 여기서 윈도우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운표라고 640 곱하기 400이죠. 그럼 이것이 640 픽셀에 400 픽셀의 창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100, 100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윈도우는 이제 화면상에 어딘가 이렇게 위치를 하겠죠. 그럴 때 이 왼쪽에서부터 모서리에서 A까지의 거리가 이제 100 픽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는 100은 위에서부터 100 픽셀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윈도우 창에 이제 스크린상의 위치를 지정하는 값이 뒤에 오는 값이고 앞에 오는 값은 윈도우 창 자체의 이제 크기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윈도우 이름 resizable 있죠. resizable은 이제 이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앞에 오는 인수는 상하, 그러니까 아래 위로 resize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좌우를 할 수 있냐 이거죠. 근데 여기는 true, false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상하로는 윈도우를 크게 작게 할 수 있지만 좌우로는 안 되게 설정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를 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윈도우 창을 띄우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윈도우 창을 띄우려면 일단 tkint 모듈을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tk, 대문자 tk 생성자 함수를 부르면 윈도우 창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메인 루프를 이제 호출을 해주면 이 창이 이제 화면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창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창은 이제 크기도 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소화 버튼이나 최대화 버튼, 종료 버튼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창을 이제 조금 더 창에다가 제목을 붙이고 또 크기를 지정하고 또 이제 창 크기를 바꾸지 못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제목을 넣으려면 타이틀이라는 이제 이 속성을 이용을 해서 이 윈도우 넣어줄 이제 제목을 이 다운표 안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창의 크기는 이 지오메트리라는 속성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여기서 400 곱하기 300으로 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가로가 400이고 세로가 300인 창을 만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사이즈블은 이제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느냐 이건데요. 근데 여기서 앞에 있는 것은 이제 width, 이 width를 변경할 수 있느냐, 또 뒤에 있는 것은 height를 변경할 수 있느냐, 이걸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width는 true니까 변경할 수 있고 height는 변경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위젯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젯이란 우리가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요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GUI에서는 이제 버튼이나 메뉴나 스크롤바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데 사용되는 요소, 그것을 위젯이라고 합니다. 보통 윈도우에서는 이제 이걸 컨트롤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GUI 프로그램은 결국은 이제 이 위젯들을 이제 잘 활용해서 최적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성한 다음에 이 위젯을 이제 우리가 클릭을 하거나 스크롤 하거나 이런 걸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동작을 취함으로써 생겨나는 이런 이벤트를 이제 잘 처리하도록 이제 코딩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위젯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숙지를 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구현되도록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위젯을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위젯이 하나의 이제 객체입니다. 객체를 생성해서 여기에 필요한 이제 속성을 이제 지정해주고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젯은 보통 이제 어떤 컨테이너, 이걸 이제 부모 컨테이너라고 하는데 이 컨테이너 위에 이제 넣어서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컨테이너와의 어떤 상대적인 위치, 뭐 왼쪽에서 좌변에서 또는 위에서 어느 위치에 놓이게 된다, 상대적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 이것을 배치하는데 이제 지오메트리 매니저를 이제 사용해서 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TK인터에서 제공하는 위젯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은 보통 명령을 실행하는 이제 버튼이죠. 레이블은 텍스트를 표시하는 위젯이고요. 체크 버튼은 체크박스, 체크 표시가 있죠. 그 다음에 엔트리는 이제 텍스트 박스인데 이제 한 줄짜리 텍스트 박스입니다. 리스트 박스는 이제 목록이 이제 나오는 박스가 되겠고요. 라디오 버튼은 이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고, 체크 버튼은 이제 여러 개 다중 선택을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롤 바가 있고요. 그리고 멀티라인 텍스트 박스가 따로 텍스트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뉴는 나중에 이제 윈도우의 메뉴를 구성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는 이제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젯을 배치하는 방법과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창에 이제 위젯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때 이것을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이제 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을 지원하는 이제 함수를 TK인터에서는 제공합니다. 그래서 위젯 배치 관리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위젯 배치 관리자는 위젯을 화면에 출력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위젯 배치 관리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팩, 그리드, 플레이스 이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위젯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젯을 이제 배치한 위젯을 이제 변경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경우에 configur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위젯을 배치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젯을 배치하는 관리자, 이것이 지오메트리 매니저인데요. 위젯을 화면에 배치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압축 배치 관리자라는 것이 팩으로 팩이라는 명령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바로 위젯들은 부모 컨테이너, 그것도 하나의 위젯입니다. 그래서 부모 위젯 안에 이제 위젯들을 배치하는데 이때 이제 패킹을 해서 가능한 공간을 줄여버려 합니다. 불필요한 공간을 이런 방법으로 배치하는 게 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젯이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에 위젯.팩 해주면 그대로 배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수평으로 이제 배치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사이드 값을 이제 레프트로 해주면 됩니다. 사이드는 레프트. 수직으로 배치하고 싶다. 사이드는 탑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격자 배치 관리자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리드라는 명령으로 격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로우 값은 이제 행이고 칼럼은 열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로우와 칼럼의 번호를 이제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에 배치할 것이냐를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그리드라는 명령을 쓰고요. 그 다음에 절대 배치가 있는데요. 이때는 place라는 이제 함수를 사용합니다. 메서드를. 그래서 이때는 이제 좌표 값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왼쪽 위에 좌표 x가 100이고 y가 100인 위치에다 위젯을 배치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 물론 이제 정확하게 위치를 정해주니까 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용자에 따라 윈도우의 크기가 바뀝니다. 그럴 때 이것이 이제 위젯들의 모양이 좀 이상하게 배치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압축 배치하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압축 배치하기는 팩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버튼을 하나 넣는 것을 생각해 보죠. 자, 그럼 tkin트를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윈도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튼 B로 시작을 했죠. 버튼 생성자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버튼 위젯을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위는 뭐냐면 이제 윈도우 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컨테이너라는 이야기, 부모 컨테이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버튼을 만들었을 때 이 버튼 위에 올라갈 이제 이 텍스트, 그것이 beauty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튼을 이제 넣고 그 다음에 팩을 했죠. 그럼 팩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버튼을 이번엔 3개 넣는 경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아까와 똑같고요. 여기서 버튼을 이제 텍스트 버튼 1, 버튼 2, 버튼 3 이렇게 이제 3개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자, 이때 이제 배치를 할 때 팩을 했죠. 그리고 사이드가 라이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이드는 이제 수평 배치를 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게 라이트라는 이야기는 오른쪽 정렬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정렬을 했죠. 이게 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렬이 됐습니다. 위젯을 수평이나 수직으로 정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평 정렬의 경우는 이 팩으로 정렬하면서 사이드를 이제 레프트나 라이트로 이제 주면 되겠습니다. 왼쪽 정렬 또 오른쪽 정렬로 해주면 수평 정렬이 되겠고요. 자, 실제 이제 이 버튼 3개를 이제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팩으로 이제 정렬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 3가지를 전부 레프트로 이제 정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들이 3개가 이제 나란히 수평 방향으로 한 행에 이제 정렬이 됐습니다. 그리고 왼쪽 정렬이 됐기 때문에 이쪽이 좀 남아 있죠. 그래서 왼쪽 정렬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수직 정렬을 보죠. 이때는 사이드는 탑 또는 바텀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3개의 버튼을 생성을 하고 팩을 시켰는데 이때는 탑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위쪽 정렬로 돼서 아래쪽에 여백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여백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쪽에 여백이 생기겠습니다.
다음은 폭을 조정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이 위젯을 이제 윈도우 창에 맞추는 것인데요. 이때는 팩에서 이 속성을 X로 이제 해주면 되겠습니다. 필 속성을 X로 설정해주면요. 그래서 버튼 3개가 있고, 그리고 팩을 시키면서 필을 X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이 버튼의 창이 좀 작았는데, 버튼 크기가 이제 윈도우 크기에 맞췄기 때문에 확장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윈도우 창에 맞출 때는 필은 X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백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위젯과 위젯 사이에 이제 이 여백을 조정하는 방법인데요. 이때는 패드 X, 패드 Y 이 값을 조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버튼 3개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팩에서 패드 X와 패드 Y 값을 각각 10픽셀씩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10픽셀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이 사이도 이렇게 이제 벌어졌습니다. 여백이 이제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이 위젯 내부에도 여백을 줄 수 있는데, 이때는 iPad X, iPad Y를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Pad X 10, iPad Y 10을 설정해 줬기 때문에 이 버튼하고 이제 요 사이의 여백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여백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팩 파라미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사이드는 이제 특정 위치로 공간을 할당하는 거고요. 이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앵커는 할당된 공간 내에서 위치 이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본값은 센터고, 이제 여기서 N, 이제 북쪽, E는 동쪽, NW는 북서쪽, 뭐 이런 방향을 의미하죠. 그쪽으로 이동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P는 이제 할당된 공간 내에 어느 정도를 맞출 것이냐, expand는 이제 미사용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iPad XY, 패드 XY. 자,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격자 배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자 배치의 경우에는, 자, 여기서는 일단 이제 위젯이 레이블, 엔트리, 버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레이블은 그냥 이제 텍스트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위젯이고, 엔트리는 어떤 값을 이제 입력받기 위해서 입력창을 만들어주는 게 엔트리입니다. 그리고 버튼은 뭐 잘 아는 듯이 이제 버튼이죠, 그냥. 그래서 이것들을 격자상에다가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레이블 그리드, 텍스트 그리드, 버튼 그리드. 자, 이 각각의 이제 이 위젯들의 이름을 레이블 LBL, TXT, BTN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이제 00이니까 이제 첫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01, 두 번째 열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02는 이제 세 번째 열이 되겠죠.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배치된 것이 이제 이렇게 하나, 이건 이제 레이블이죠. 그 다음에 오는 건 바로 엔트리, 값을 입력받는 창이고, 그 다음에 버튼이죠. 이렇게 세 개가 나란히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자, 이걸 만약에 이제 1열에다, 이거 지금 1행에다 지금 배치했는데 1열에다 배치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때는 이제 칼럼은 변하지 않고 로우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0, 1, 2. 그래서 0은 이제 레이블, 그 다음에 1은 엔트리, 그 다음에 2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절대 위치 배치하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절대 위치 배치는 이제 place라는 걸 이용하죠. 자, 여기서는 일단 윈도우 창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 320 곱하기 200, 이제 이 창이 이제 320, 이 창이 200이 되겠죠.
그리고 50, 50이니까 이 값이 이제 x가 50, y도 5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세 개의 위젯을 배치하는데 레이블, 텍스트, 버튼. 자, 레이블을 이제 배치를 하고 윈도우 안에 자, 텍스트를 헬로로 했습니다. 이게 바로 레이블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윈도우 안에 엔트리를 배치했고요. 엔트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버튼을 이제 OK라는 텍스트로 해서 배치를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절대 위치로 배치하기 위해서 place를 줬습니다. 그래서 x가 100이고 y가 0이죠. 그러면 이제 이 레이블에 있어서 이제 왼쪽 위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왼쪽으로 100픽셀만큼 오른쪽으로 갔다느냐 이거죠. y가 0이니까 y는 0인 위치에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y0이라는 이 값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하면 이게 지금 윈 위젯이잖아요. 이게 자체가 윈 위젯이죠. 그럼 이 위젯의 이제 내부 실제로 컨테이너는 이 부분입니다. 안쪽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배치를 하니까 이게 0이라는 것은 여기 꼭대기가 아니라 이 내부 창에서 꼭대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 위젯은 x150에 나타났죠. 그래서 150이 됐고 역시 y는 50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50 도진 위치에. 그리고 버튼을 이제 x200 되는 위치에다가 버튼을 놨고요. y100 되는 위치에 이렇게 해서 이제 컨트롤들을 배치를 시켰습니다. 절대 배치로. 자, 위젯들은 여러가지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위젯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 속성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텍스트는 이제 그 위젯 안에 들어가야 될 문자열을 이제 지정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버튼의 경우에 텍스트는 OK 이렇게 하면 이제 OK라는 문자가 버튼 위에 이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는 각각 글자색과 배경색을 지정합니다. 포그라운드 블루로 했으니까 청색의 글씨로 쓰여지고 백그라운드를 옐로우로 했으니까 바탕색은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자, 폰트는 이제 글씨체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글씨체의 크기와 그리고 글씨체에 대한 옵션, 여기는 이제 굵은 글씨로 이제 쓰게 되겠죠. 커서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고, 커서는 justify는 이제 정렬 방식을 지정합니다. left, center, right로 옵션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커맨드는 이제 예를 들면 버튼 같은 경우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불러와야 될 함수를 이제 지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를 처리할 함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드 위스는 이제 이 위젯에 이제 이 보드 테두리의 굵기를 얼마나 할 것이냐를 픽셀로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 이 경계선의 모양을 이제 릴리프는 경계선의 모양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통 기본은 이제 플랫입니다. 이것을 그루브나 뭐 솔리드 뭐 이런 값들로 이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만들어진 위젯을 속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실행 중에 위젯 속성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변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처음에 위젯을 생성할 때 그때 값을 지정해 주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configure라는 이제 이 메서드를 이용해서 속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전 형식으로 파라미터 값을, 속성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위젯이 이제 백그라운드라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위젯 그리고 이 백그라운드 이제 키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값을 새로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config 메서드는 이제 속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config 함수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레이블의 속성을 바꾸고 싶다. 원래 레이블 속성이 텍스트 헬로로 되어 있다면 이것을 이제 이것을 lbl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었죠. 그러면 lbl.configure lbl이 이제 하나의 레이블 객체잖아요. 이 객체 안에 configure라는 메서드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속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젯의 속성을 변경하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표시된 위젯들의 속성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변경할 것이 바로 이제 레이블의 이제 속성과 그 다음에 이 엔트리의 속성 그리고 버튼의 속성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configure 함수를 이용해서 레이블의 텍스트 속성을 바꿨습니다. 안녕이라는 걸로 바꿨죠. 그 다음에 텍스트 위젯에 이제 백그라운드 속성을 옐로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버튼의 이제 폰트 속성을 바꿨습니다. 이렇게